안녕하세요. 나눌 속 충전되는 성토피아 정광영 리포터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성토피아 가족분들은 휴가 계획을 세우셨나 모르겠습니다. 워낙 코로나가 심해져 이곳저곳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싶어도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휴가를 즐기신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뉴스에 따르면 7월 말 8월 초가 코로나 전파가 가장 쉬운 특급 주의달이라고 하니 성토피아 가족분들은 여행을 가게 되시더라도 꼭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고 되도록 홈캉스를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대신 집에서 시원하고 즐겁게 들으실 수 있도록 광포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과 함께하는 광포터의 위클리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성지직, 지루증과 과연 어떤 남자가 명도일까로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볼륨을 높여주세요. 성, 지식, 지루증, 조루증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은 오히려 지루증을 부러워할 수 있으나 지루증을 가진 자신이나 상대방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루증은 성기능 환자의 4%를 차지하는 드문 질환인데요. 자위 행위를 통해서는 사정이 가능하지만 성관계 시에는 사정이 어려운 경우를 지루증으로 정의합니다. 성욕이 왕성하고 발기력 또한 충분하지만 성관계 시 사정을 할 듯 안 할 듯 사정하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과연 내가 지루증인지 4단계로 나누어 들려드릴 테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루증 4단계, 최소 경증, 상대에 따라 사정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경증, 상대방의 입이나 손을 이용하여 사정할 수는 있지만 질내 사정만 안 되는 경우, 중증도, 자위 행위에 의해서만 사정이 가능한 경우, 중증, 몽정을 비롯해 어떤 상황에서도 사정이 불가능한 경우, 원인은 기질적인 요인과 정신적인 요인으로 나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아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힘듭니다. 1. 기질적 요인, 신경인성 질환, 말초신경장애, 외사, 요로생식계 질환 등의 자율신경계 작용 약물 등이 원인이 됩니다. 2. 정신적 요인, 심리적, 신체적 자극의 부족함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부적절한 상대자, 부적절한 성적 자극, 집중력 부족 등이 원인이 됩니다. 치료, 심리적 치료와 행동치료 등을 시행하며 기질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진행합니다. 무엇보다 지루증은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상대방 여성도 닥달하며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지루증 환자들은 조급한 마음에 더욱더 의기소침해지며 주눅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니 꼭 주위에서 같이 응원과 사랑으로 살펴줘야 지루증을 빨리 탈출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어떤 남자가 명도일까? 우리 고전 속 해학에서 보면 남자의 코가 크면 물건도 크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코부터 보았다고 하는데요. 물건이 커야 산의 구실을 제대로 하는 최고의 남자로 본 것이죠. 이런 속설이 생겨난 이유도 남자의 물건이 크면 클수록 성적 능력이 뛰어난 남자라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코는 작아도 물건이 큰 남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옛날 그리스에서는 남자의 물건이 작고 아담한 모양을 더 선호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크고 긴 남근은 생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고 대부분의 유럽의 남자들은 자신의 물건이 크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브래킷이라는 남자의 물건 모양을 본뜬 가죽 주머니를 달고 다녔습니다. 마치 자신의 물건이 너무 커서 따로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할 정도라고 과시한 것이죠. 중세 유럽에서는 기사를 비롯한 상류 사회에서 이런 물건 주머니가 필수품으로 각광받기도 했습니다. 영국 왕실에서도 가장 큰 가죽 주머니를 달고 다닌 사람의 르네상스 시대 헨리 8세였다고 할 정도로 물건이 크다는 것은 최고의 남자를 지칭하는 말로 여겼던 것이죠. 유럽에서는 남자의 물건을 과시하는데 집착을 했다면 중국에서는 실제로 남자의 물건을 키우는 쪽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17세기 이리베 소설 육포단의 주인공 미안생은 물건이 너무 볼품이 없어 여자들에게 경멸을 당했습니다. 고민 끝에 의사를 찾아가 물건 확대 수술을 받은 후에 그는 천하의 여자를 마음대로 주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건이 커야만 명도일까요? 명도란 여자를 지고의 희열로 끌고 갈 수 있는 남자의 성기를 말합니다. 아무리 물건이 크다고 해도 여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죠. 물론 굵고 길고 발기력이 강한 물건을 가졌다면 일단 명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칼로 황소를 치느냐 토끼를 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물건이 큰 남자가 첫 경험의 여자와 섹스를 할 때 여자가 흥분도 되지 않아 아직 질이 열리지 않았는데 무조건 삽입을 하면 여자는 질 입구에서부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한 여자라면 섹스를 할 때마다 상처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섹스하면 아프다는 인식을 하게 되어 평생 섹스를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명도가 아니라 흉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큰 물건이 여자를 즐겁게 만들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언젠가 많은 여자를 울렸다는 제비족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물건이 어찌나 좋은지 한 번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여자는 말 그대로 녹초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비결을 알아보니 물건의 귀두 사이 표피에 콩알 만한 굿을 3개를 수술로 박아 넣었는데 이것이 여자에게 특이하게 자극을 주어 그것을 경험한 여자는 사족을 못 썼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남자는 오래전부터 동양의 비전 방중술인 접이불로의 기술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만을 놓고 보면 남자의 물건이 크고 오래만 하면 모든 여자가 만족할 거라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전형적인 남성 중심 섹스 실체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이런 섹스를 경험한 여자들은 마치 중노동을 한 것처럼 몸이 녹초가 되고 몸살이 났다고 합니다. 섹스를 편안하게 즐기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자의 질은 흥분이 고조되면 자연스럽게 조여지게 됩니다. 굳이 남자의 물건이 인위적으로 굴곡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여자의 질이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굴곡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감은 강한 자극에 의해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보다 서서히 상승할 때 훨씬 크게 느끼는 법입니다. 오르가즘 직전의 상태에서 잠시 느낌을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라가기를 반복하면서 성적 쾌감이 고조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자가 오르가즘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오르가즘을 경험하고 나면 여자는 기분이 좋아지고 황홀감에 빠지면서 몸이 나른해집니다. 마치 자신의 몸이 완전히 녹아버린 것처럼 이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굴곡에 의한 자극은 여자를 이완시키기보단 오히려 긴장된 상태를 유지시킵니다. 그런 상태로 강한 자극을 계속 받다 보면 여자가 힘이 들고 녹초가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여자의 질은 흥분이 고조되면 자연스럽게 수축과 팽창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남자의 물건이 꼭 커야만 성적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의 물건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모두 맞춰가면서 성적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여자의 질입니다. 문제는 많은 남자들이 여자의 흥분을 고조시킬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흥분도 되지 않은 여자와 섹스를 하고 여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자신이 물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열등감을 느끼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명도를 가진 남자의 특징을 다음에 3가지로 보았습니다. 1. 귀두가 크고 동그랗게 잘 발달된 물건. 2. 발기했을 때 평면보다 위로 치솟아 젖혀있는 긴 물건. 3. 표피 부분에 사마귀가 달린 물건. 그러나 아무리 명도를 가진 남자라도 여자의 흥분을 고조시킬 줄 모른다면 여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반면에 명도는 아니더라도 남자가 전의를 통해 여자의 흥분을 고조시킨 다음 삽입하는 성실한 섹스 습관을 가졌다면 여자에게 지고의 희열을 느끼게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통통 정보통, 발기력을 강화시키는 반신욕. 남자들의 고민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발기력입니다. 한창 젊은 나이인데도 발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흔히 이럴 때 남자들은 한 여자하고만 섹스를 하다 보니 실증을 느껴서 그렇다고 공색한 변명을 늘어놓지만 사실은 발기가 되지 않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자는 한 번 발기가 되지 않으면 성적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 그 이후에 발기력이 급속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발기력의 저하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나친 음주나 흡연, 과다한 육류의 섭취라고 보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음주, 그리고 금연과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발기력의 저하는 혈액순환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기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반신욕을 권합니다. 반신욕은 명체와 배꼽 사이로 물의 높이를 유지한 채 욕조에 앉아있는 목욕법입니다. 뜨거운 물에서 하는 전신욕은 피부 표면이 보호막을 만들어 표면만 뜨거울 뿐 질병의 근원이 되는 몸속 냉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반신욕은 하반신을 따뜻하게 함으로써 체온의 균형을 잡아주고 전신의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킵니다. 전신욕이 피부 표면과 모공 속의 노폐물 제거, 근육의 이완에 효과가 있다면 반신욕은 전신욕의 효과와 더불어 허리, 어깨 등의 통증과 몸이 찬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반신욕은 전신욕에 비해 몸 전체에 땀을 낼 수가 있고 몸, 특히 심장에 무리가 덜 가므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목욕법입니다. 입욕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좋고 일주일에 1-2회씩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물의 온도가 중요한데요. 정신적 안정이 필요할 때는 38에서 39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합니다.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정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적정한 온도입니다. 근육 피로가 심할 때는 42도에서
5배 정도의 뜨거운 물을 사용합니다. 탕이 몸을 담그고 있으면 심장 박동량이 증가하여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특히 신진대사와 지방의 분해를 촉진하여 비만의 치료에도 뚜렷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땀만 많이 흘린다고 해서 성 기능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죠. 반신욕이 성 기능에 어떤 역할을 하기에 발기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기는 단단한 막으로 쌓여있는 일종의 혈관 덩어리입니다. 척수로부터 신호가 전달되면 페니스의 혈관이 늘어나면서 그 안이 혈액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요. 그러면 골반 근육이 조여지면서 성기의 압력이 올라가 단단하게 발기가 됩니다. 그런데 반신욕은 성기의 혈관을 직접 확장시키고 골반 근육의 긴장도를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발기력이 매우 좋은 영향을 줍니다. 또 항문 괄약근을 이완시켜 근육 경련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고 항문 부위에 생긴 피가 굳어 생긴 혈전의 융해나 상처 치유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전립선통, 전립선염, 생식기 질환 등에도 효과적입니다. 남자의 전립선은 방광 밑에 붙어있는 장기로 전립선에 병이 생기면 배뇨장애, 발기부전, 조루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과음, 과로 후에 아랫배나 사타구니가 뻐근하게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골반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여 생긴 일종의 근육통이죠. 골반 근육은 요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근육이 조여지면 소변 보는 것도 불편해집니다. 이때도 충분한 휴식과 함께 반신욕을 며칠 하고 나면 감쪽같이 그런 증상이 없어집니다. 남자들은 발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심신이 고달프고 의욕이 없어지기 때문에 의사들이 아무리 운동을 하라고 권해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고 아랫배가 나오면 조금만 운동을 해도 숨이 차고 잘못하면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독서를 하면서 하루 30분씩 반신욕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성 기능이 저하되어 산에 고시를 못하게 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살면서 힘차게 발기되는 남자의 힘을 느껴보고 싶다면 오늘 저녁부터 반신욕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통통 정보통 2 섹스 잘하는 법 여자편 1. 남성은 시각적 자극에 민감하다. 신음도 좋지만 아찔한 골반 라인, 풍만한 가슴, 매끈한 다리, 야릇한 표정들을 보면 한층 더 흥분합니다. 부끄러워도 조명은 켜고 섹스해야 합니다. 황색 계열의 조명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적색 계열의 조명은 신경계를 흥분시키니 상황에 맞게 조명을 이용하면 한층 더 흥분한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녀가 섹스할 때에도 여성의 눈을 가리는 것과 남성의 눈을 가리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2. 고아는 2차 성감대다. 처음부터 바로 애무하면 감각이 별로 없거나 간지럽기만 합니다.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며 가볍게 감싸주듯 자극을 주고 상대가 조루기가 있으면 중간중간에 전립선, 항문과 고환 사이 라인을 약간 강하게 눌러주면 지속시간이 오래갑니다. 3. 남성은 청각에도 민감하다. 신음이나 비명을 내지르는 것은 더더욱 도움이 됩니다. 오르가즘에 이를 것 같으면 두말 없이 남성의 귀에 대고 내질러야 합니다. 여성의 중고주파 음역대 신음은 급격하게 대뇌를 자극하며 오르가즘에 이르는 속도를 높여줍니다. 4. 의외로 많은 남성들이 입위, 서 있는 체위를 해보지 않았다. 뒤에서 백허그한 상태에서 남성의 성기를 만져 자위한다든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서 있는 남성을 펠라치오하는 체위는 흥분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스톨 운동을 하는 중간에도 평소 자위하듯 자신의 성기를 어루만진다든지 가슴 젖꼭지를 만지고 주는 행위는 남성이 흥분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므로 꼭 해보도록 합니다. 5. 여성 상위에서 앞뒤로 움직이는 것은 여성에게만 좋은 방법이다. 남성은 그다지 감흥이 없습니다. 단지 남성은 여성이 흥분하는 것을 보면서 좋아할 뿐이죠. 이를 역으로 이용하면 사정감이 올라오기 전에 남성을 쿨링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뉴스에서는 성지식, 지루증에 대해 알려드렸고요. 또 통통 섹스 정보통에서는 섹스 잘하는 법 여자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컨텐츠가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뵐지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우리나라 모든 성인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섹스를 하는 그날까지 저의 섹스 리포팅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오러브.